지난 7월 14일 2016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포항시의 복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수시가 노인 일자리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민선 6기 상반기 공약 이행률이 54%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7월 들어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맘때는 가볼 만한 지역 축제가 다양한데요. 올여름 휴가는 지역의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나은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 막말 파문을 일으킨 교육부 고위 간부 나향욱은 결국 파면됐습니다. 교육부는 그가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신분제 사회를 타파하는 사회적 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 등을 펼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망언으로 교육부 고위 관료 입에서는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 정책관의 언행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교육부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발언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수사 상황상 현 단계에서 박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나 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및 국민의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통해 두 의원의 혐의를 보다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향후 보강 수사 여하 및 추가 증거 확보 등에 따라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자치TV는 지난 7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16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광역단체별 최우수 대상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기초단체별 최우수 대상의 원정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등 총 30여 명의 수상자를 발표 시상했습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 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시상식은 심종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상은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민선 6기 공약 이행, 조례발의 및 통과 건수, 자치단체 정보 공개 편의성 및 접근성, 지역주민 만족도 등 총 6개 부문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토대로 종합평가해 상위 10%를 선정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을 비롯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충욱 조직위원장과 이상업 박사, 이인규 박사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라고 깊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JJC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여느 때보다 심사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며 이번 시상식이 민선 6기 2주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 수상 부문은 크게 지방자치 행정부문 광역단체별 최우수 대상 1곳, 기초단체별 1곳, 지방자치 행정부문 대상으로 나뉘어 시상됐습니다.
이날 기초단체별 최우수 대상을 수상한 원정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민선 6기 2년 동안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으로 구민이 행복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TV는 이날 시상식 현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촬영 및 인터뷰를 통한 지역 홍보의 시간을 부여하는 한편 조영구 이선민의 내 고향 특산품, JJC 트래블러 등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횡성군은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사하며 국민들의 여름밤을 시원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하영 리포터입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신나는 공연이 함께하는 즐거운 여름밤. 횡성의 여름밤이 확 달라집니다.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달래고 문화적 향유를 충족시켜줄 2016 열린문화마당 상설 공연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지난 8일 올해 첫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지금 이곳 성남둔치에서는 지역의 가수들과 공연팀들이 출연해 멋진 음악 축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이곳에 오시면 다채로운 음악과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성남둔치에서 열리는 열린문화마당 상설 공연. 횡성군은 오는 9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지역민들의 여름밤을 음악으로 물들일 계획인데요. 앞으로 12주에 걸쳐 진행될 열린문화마당의 대장정이 오늘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평소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았던 주민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공연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와서 공연도 보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 횡성에 이렇게 문화마당이 자주 못 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렸는데 너무 기분 좋죠? 아주 즐거워요. 다양한 예술 공연이 함께하는 열린문화마당 공연은 사실 지역 주민과 예술 단체들 간의 소통의 장이 돼주기도 하는데요. 공연 무대가 많지 않아 관객과 소통하기 쉽지 않았던 지역의 예술 단체와 공연팀에게도 오늘의 이 무대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그 문화가 소외된 그런 지역에서 정말로 이런 큰 행사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좀 더 폭넓은 그런 문화 활동을 기대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열린문화마당 상설 공연이 무르익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일 횡성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서울예술의 전당의 공연 영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베토벤 공연이 상영됐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그리고 운명 교향곡이라 불리며 클래식의 대명사가 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등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관현악단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협연이 횡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횡성군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보이면서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횡성을 만들고 있는데요. 더불어 지역 민간예술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공연이 함께하는 열린문화마당 상설 공연은 오는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이곳 성강둔치에서 열립니다. 여름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워줄 열린문화마당 상설 공연에 오셔서 우리 지역 예술단체들의 공연도 보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면서 무더운 여름을 음악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성강둔치로 오세요! 횡성군은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주 금요일 성강둔치에서 열리는 열린문화마당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STV 김하영입니다. 올해 초 개관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이 유소년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됩니다. 평창군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관 관람을 지도하며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요. 다양한 소품과 영상물을 활용한 교육에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에서는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이 진행됩니다. 지난 7일에는 평창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펼쳐질 스포츠 행사를 미리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지식을 쌓자는 취지입니다. 홍보관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3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과정부터 출전 스포츠 종목, 경기에 대한 소개 등이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까지 더해져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평창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올림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것, 바로 동계올림픽 퀴즈 풀기입니다. 홍보관을 관람하며 들었던 설명을 바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엠블럼부터 마스코트, 경기 종목까지 정확하게 대답했는데요. 재밌는 방식으로 올림픽 지식을 전달하려는 체험학습이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좋았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퀴즈 내기랑 영상 보기요. 마크랑 스키점프 경기들을 보면서 알게 됐었어요. 동계올림픽에서 퀴즈 맞추는 데가 제일 재밌었어요. 2층 체험관에서는 게임과 VR 체험기를 통해 동계올림픽 종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실감나는 체험 덕분에 아이들은 경기 종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선수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흥미로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평창구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청소년과 사회단체 등 관람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전시관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늘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그리고 사회단체 동아리 등에도 대상으로 관람 유치를 확대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모을 예정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평창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활용해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식을 쌓고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흥미를 느꼈으면 합니다. 이곳 홍보관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림픽 개최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요즘 창업을 통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펼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꿈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4일 포스텍과 한동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대학생 예비 창업자,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지역 R&D기관 입주기업들과 함께하는 상생 창조기업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청춘 창업 프로포즈 첫 번째 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청년 창업가를 꿈꾸는 지역 대학생들이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컨설팅 강의와 창업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창업 일선에서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교육과정 확대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기업,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표준, 즉 ISO 26000 도입과 관련한 복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시청에서 복지시설기관장과 관련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포항시 복지선진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ISO 26000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시설 도입 및 실천 가능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ISO 26000 도입 서약식과 함께 전문가의 주제 강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조직의 공공성, 투명성, 윤리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을 도입해 사회복지 분야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ISO 26000은 세계화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 경제 성장과 개발에 따른 지구 환경 위기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생존과 인류 번영을 위해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 발표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입니다. 농약 사이다 사건 등 마을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넉넉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이런 사건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포항시에서 전국 최초로 경로당 행복지킴이를 선정했습니다. 포항시는 6일 시청 대잠홀에서 관내 등록 경로당 586개에 대한 경로당 행복지킴이를 선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경로당 행복지킴이는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해 식음료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 사항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GS칼텍스 예울마루를 여수시가 기부 체납받습니다. 시는 예울마루에 대한 기부 체납을 받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울마루 운영비를 시와 GS칼텍스가 분담하는 기부 체납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이달까지 기부 체납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 예울마루 소유권 등기와 재산관리권 인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역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급제를 실시합니다.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식품 제조업체 130여 곳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 제품 검사와 수거를 통해 위생과 품질 관리 능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품질 관리가 우수한 업체와 적합한 업체, 그리고 미흡한 업체로 나눠 등급별 차등 관리에 나서는 한편 미흡한 업체는 시설 보완과 위생관리 강화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명연합수군의 주둔지였던 여수 묘도동 도동마을에 역사 자원을 활용한 벽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최근 도동마을 안길에 조선수군의 보직별 복장과 무기를 재현하고 활쏘기와 말 타는 장병 등을 생동감 있는 벽화로 표현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동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군 진린도독이 주둔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적선 수백여 척을 격파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수시가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 10개 고등학교 7,6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합니다. 무상급식비는 모두 58억 원으로 도교육청이 전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25%씩 분담합니다. 시는 무상급식 지원 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업으로 시비 4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민선 6기 상반기 공약 이행률이 54%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6기 공약 사업 52건 가운데 9건은 완료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2건, 추진이 미흡하거나 보류된 사업은 11건입니다. 특히 소통 시정 관련 공약은 84%의 이행률로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여수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시는 지난해 모두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4,4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와 근린생활시설 관리 등 테마가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래 문화의 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정서와 욕구를 충족하도록 친환경 공설 자연 장지를 조성했습니다.
시는 소라면 공설묘지 공원 내에 모두 3,200여 기 안장 규모의 잔디형과 수목형 2가지 종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지 사용 기간은 40년간이며 사용료도 안장용기 1기당 최고 40여만 원에 불과해 후손들의 묘지 관리 부담을 줄여주고 부족한 장지 확보에도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7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운임 할인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1일부터 오는 9월까지 만 28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7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할인 제도에 따라 연안여객선과 하화도, 금오도 등 휴가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섬 지역 여객선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경입니다. 요 며칠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선풍기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로 높은 온도가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북적북적한 도심 속이 아닌 깨끗하고 조용한 자연 속에서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축제는요, 강원도 화천군 붕어섬에서 열리는 물의 나라 화천 쪽배 축제입니다. 화천 쪽배 축제는 독특한 모양으로 배를 제작해서 화천강에 띄우는 이색적인 여름 축제인데요. 산천어와 수달이 사는 청정지역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유쾌하고 즐거운 여름 체험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발한 상상력을 요구하는 쪽배 콘테스트부터 물 위에서 나뭇잎을 타는 듯한 패들보드, 카약과 카누, 그리고 깜짝 공연 이벤트까지, 또 물놀이와 체험 행사가 끝나면 이 허기진 배를 달래줄 토속 음식과 주전부리도 나루터 주막촌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낭만과 추억, 그리고 도심에서의 일탈이 숨어있는 일석삼조의 여름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 축제는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때이른 무더위와 지루한 일상에 지쳐 특별한 활력소가 필요하시다면 이곳 강원도 화천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물놀이 계절입니다.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